그러면 10번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성분. 그러니까 지금 10번 문제 다음에 또 직선 8번도 있구나.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그냥 얘도 각의 이등분선. 그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x, y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지. 그지? 그러면 거기 8번에 나오는 식이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x 플러스 x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보고 각의 이등분선 찾는데 잘 봐. 그러니까 생각 없이 문제 푸는 애들은 아마 고3 돼서까지도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 점과 점 사이 거리식을 다 쓰고 있을 거야. 생각이란 걸 좀 해볼까? 그걸 했을 때 그 분모에 있는 상수들이 약분되는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기 x 계수랑 y 계수의 제곱의 합이 똑같았을 때인데, 그건 니네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지? 2하고 1이면 제곱의 합이 똑같이 루트 5잖아. 그걸 쓰고 있어. 응? 이제 그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생각을 해봐. 계산을 최대한 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산을 줄이는 거지. 쓸데없이 덧셈, 뺄셈, 곱셈 암산하다가 틀리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암산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암산을 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을 생략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쓸데없는 걸 쓰고 자꾸 와서 풀이 과정. 시험지 보면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시험지에는 이것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험지 8번 그 공간에. 맘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전부 다 틀렸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풀어봐. 좀 수학을 좀. 응? 좀 고급스럽게 풀어라는 게 남한테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래야 수학을 잘해지지. 정답률이 높아지지. 제발 매번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고. 알았냐? 그 다음에 근데 그때 나오는 것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 두 개 중에서 기울기 양수인 거 골라가지고, 그지? x는 4로, x축과 x는 4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10번. 두 점이 있고 POQ의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하고 그냥 선분의 각의 이등분선은 좀 다른 느낌인데, 뭐냐면 직선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벡터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봐봐, 이렇게 반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등분하는 건 이거야. 이거 하나야, 알았어? 근데 직선이야, 똑같이 봐봐, 각도 비슷하게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건 두 개야. 알았냐? 상식 아니니 이거? 얘 여기 각 몇 개 있어?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지만 얘랑 얘는 그 두 개가 다른 두 개인데, 얘는 하나로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등분이 되고 얘는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긋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얘잖아. 원점 있고 뭐 점 있잖아. 그럼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랑 이거 길이 비율, 이거 비율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점은 그럼 이 둘의 내분점인 거네? 왜 틀리냐고. 근데 선분의 x좌표를 이거라고 할 때, 그럼 선분의 x좌표니까 그 내분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사칙 연산 틀리라고 그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덧셈 뺄셈 한 게 아닌데.
응? 그 다음에 11번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교실에서 원점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되고 y는 x 대칭이 어떻게 되고 x축으로 일만큼 이동한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존재를 하지 않을 텐데. 그지 않아? 그죠? 까먹을 게 아니지 않나?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한 것처럼 뭔가 되게 다 알고 있잖아.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죠? x, y가 부호 바뀌어요. 근데 그럼 모르면 이제 수학 하루 처음부터 해야지. 근데 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때 누구를 이동시키려 했어 내가? 중심만 이동하면 돼요. 중심만. 원의 중심이 바로 보이잖아. 중심 데리고 원점 대칭 이동하고 y는 x 대칭 이동하고 원점 대칭은 x, y 부호가 바뀌고 y는 x 대칭은 x, y가 자리가 바뀌고. 그지? 그 순서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새로운 원이 나올 텐데 중심 좌표가 나오고 반지름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원방을 안 풀어도 되는데 못해도 12번까지를 풀 수는 있어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생각해봐. 좀 미래를 좀 살짝만 내다봐봐. 2학년 내다보라고 안 할게. 2학기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원방 안 해야 되는 지금은 좋겠지. 2학기 때 죽어나는 거야 이제. 어? 뒤에 뭐 집합이나 명제는 쉽냐? 응? 쉽지. 겁나 쉬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당연한 게 나와서 정말 쉬운데 그럼 거기도 어렵고 여기도 어렵고 못할 거야. 그러니까 좀 해놓으라고. 어차피 지금 원방 아예 완전 그냥 제로인 상태로 던져놓고 본인들 시험 범위에 집중하잖아. 근데 점수 뭐 달라질 것 같아? 똑같아. 그건 핑계고 그냥 말했잖아. 공부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았어? 효율성. 응? 효율성으로 하세요. 효율성. 니네 양으로만 그냥 때려 부수려고 하잖아. 그러면 2학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알았지? 그냥 3학년도 아니고 2학년 때 무너져. 2학년 때 무너지니까 3학년 때 안 되는 거야. 항상 생각하세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이? 자, 13번. 진짜 발본색원 해가지고 내가 능지처참을 해야 돼. 답안지 들춰보기도 두렵다. 방금 살짝 들쳤는데 나왔어 한 명. 어? 와, 진짜 눈썹을 다 밀어버릴까? 어? 숫자가 되게 익숙한 거 보니 내신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그 교재 채점 해오면 그걸 안 믿는 거야. 왜? 너그 교재 동그라미 수하고 항상 시험 보면 정답률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내가 뭐라 했어? 나는 무슨 생각밖에 안 한다고? 베낀 거야. 알았어? 억울하지? 억울하게 안 하려면은 본인이 맞은 거 맞으세요. 야, 답도 기억나겠다. 인간적으로. 14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이 어떤 직선과 만났을 때 그 좌표가 나오면 원래는 어떻게 풀지? 그냥 대입을 하죠. 그죠? x축과 만나면 누구야 넣어요? y에다가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봐. 다른 그래프면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기하하면 이제 타원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원은 또 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그지? 스페셜한 성질인데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에서 우리가 맨날 이제 원 나오면 직선 나오면 현 나오고 그거 중심에서 수발 내려가지고 피타를 왜 했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걔네들 좌표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다른 문제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원이요. 여러분들 원이 뭐냐 이거? 족보도 오는 원이 원이 여기서 x축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이 좌표 알면은 원의 중심 좌표 그냥 나온다고 했는데 그잖아. 근데 거기 나와 있잖아. 얼마나 친절해. 세상에 그냥 대놓고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2하고 4야. 세상에 내상에 지금. 그럼 중심의 x좌표는 그냥 나온 거 아니야?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y좌표도 있는데 두 점 CD는 또 y네? 그럼 니네들의 중점이 또 2네? 원의 중심 좌표 그냥 나왔지.
쌤 반지름은요? 이 중에 하나 골라. 거리 구해. 끝났잖아. 얼마나 쉬워. 그지? 여기다가 0을 넣는 순간 물론 답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아니야. 설마 똥멍청이가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거를 넣는 순간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는 거야. 이 시험지를 풀 때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지. 좀 편하게 푸세요. 편하게. 편하게. 왜 그러는 거야? 이해됐지? 14번은 그렇게 벌써 그럼 14번이야. 지금 막 난리가. 응? 15번은 어떻게 맞았지? 찍었겠죠? 풀었겠네. 왜? 15번 어렵죠. 15번 어려워요. 15번 어렵고 그 다음에 16번 우리 내신 교재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아닌가? 본 것 같은데. 이 15, 16, 17, 18이 여기가 지뢰밭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지가 어려운 시험지거든. 웬만하면 내가 어려운 시험지라고 잘 안 하는데 어려운 시험지인데 얘네가 15, 16, 17, 18 때문이야. 알았지? 1번부터 14번 때문이 아니고 그냥 보통 물론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지금 15, 16, 17, 18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단 한 학교도 할 수 없어요. 미안한데 원래 내신이 이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네 문제가 이렇게 연달아 다 붙어 있어서 여기가 어려운 시험지인 거지 여러분들 학교의 난이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잘 본 친구는 되게 잘 봤어요. 왜? 뭐 한 두세 개만 틀리고 다 맞고. 응?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15번은 원방. 그러니까 잠깐만 이따 하자. 먼저 원방 아닌 학교도 있으니까 16번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봐. 16번 지금 직선이 x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점을 놓고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막 최대 최소 구할 때 막 이동해가지고 보고 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도형을 어떤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빨리 하라고. 근데 그걸 세월아 내월아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모든 문제는 2, 3분 안에 끝내야 돼. 특히 이제 16번 같은 문제는 뭐 변별력을 갖춘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할 수는 있으나 계산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5분, 6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많으면 안 돼. 전체 50분인데 서술형까지 있으면. 그래서 16번은 빨리 1, 2분 안에 그 판단을 하셔야 돼. 1, 2분 되게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알았지? 니네가 멍 때리면 짧아요. 자,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어디를 움직이나 봐보자. 지금 직선은 고정돼 있고 AB 좌표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 P가 ABB를 움직일 때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얘는 직각은 무조건 저기 만들어질 거고 P를 지나고 직선 X 플러스 1과 평행한 직선이야. 그러니까 PR이 뭐야? 기울기가 1이란 얘기네요. 그죠? PR이 기울기가 1이에요. PR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고 그지? 걔가 2x-3과 만나는 점 R이라고 하자. 삼각형 PQR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이죠.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죠. 그지? 평행하니까. 수선 내렸는데? 초등학교 책 다시 보시는 거. 근데 PQR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어떤 한 점이 움직여가지고 그지? 두 점은 고정되어 있고 한 점이 움직여서 그 점이 어디에 있으면 최대되는지가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고정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개가 동시에 움직이죠. 그치?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좌표로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좌표로 풀더라도 우리는 고1이니까
만들 수 있는 식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P좌표를 뭐 여러분들 편한 알파벳 하나 둬봐봐. 알았지? 여러분들이 편한 알파벳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뭐 A라고 할까요? P를? A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R하고 Q 구합니다. 알았지? 사실 Q는 안 구해도 돼요. R만 구하세요.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문자 두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어디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이는 문제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변수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그게 힘들다니까. 알았지? 그잖아. 내가 한쪽을 길게 하면 한쪽이 짧아지죠. 맞죠? 그런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그것도 경험치인 거야. 웬만하면 좌표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돼. 알았지? 이해됐어?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직선이 보면은 얘가 x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2x 빼기 3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 여러분들은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사실 이 문제도 그냥 말로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냐? 직선 안 주고 말로만 그냥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쌤 봐봐. 지금 원점 y축 이런 거 안 그랬지? 그지? 이 문제 풀 때 그딴 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걔 여기 어떤 점을 뭐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얘가 움직이잖아. 한 점이 있지 여기. 여기서 수발을 이렇게 내린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내린 거야.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삼각형을 이거 구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이야기 나면 편하게 가자.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갑시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뭘 찾아야 될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좌표를 구하라고 지금 한 거야. 알았어? 왜 이좌표를 얘를 구하라 했다 내가 이제 이거를 먼저 하라고 했지. 왜일까요? 여기가 지금 뭐 A라고 하면은 일단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직선은 그냥 나오거든. Y는 뭐야? 기울기 1이니까 편하게 x-a니까 그치? 그럼 원래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두 가지 변수를 구해야 되잖아.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왜 이거를 그냥 냅두라고 했냐면 원래도 이 좌표 보통 구해요. 그냥 거리 구합니다. 쓰잘데기가 없다는 얘기지. 도형을 쓰자. 도형을. 알았어? 도형을 쓰자. 물론 뭐야 뭐 완벽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쌤도 어렸을 때 이렇게 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 다 구하고 있으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써가지고 그냥 편하게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맨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단순해. 귀찮아서.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 알았지? 자, 봐봐.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려줬어. 뭐야? 준서요! 개놈식이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 그럼 구해 좌표. 구해 좌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면 좌표 구해야지. 알았어? 지식이 부족하면 몸이 힘들지 뭐. 뭐라고? 상수 빼는 거, 그치? 상수 빼는 거. 그럼 모양이 똑같잖아 지금, 그치? 모양이 똑같으면 넘기지 마. 어차피 같이 넘어가서 상수가 빠질 거잖아. 그리고 걷다가 뭐 씌울 거야? 절대값 씌울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대신에 뭐만 생각하면 되면 거리 구할 때 분모에 뭐 생겨? 얼마야 이거? 이거 넘어가서 하면 루트 2 생기지, 그치? 그 정도는 우리 지금 노하우 쌓이잖아. 그럼 루트 2분의 상수가 누군데? 얘랑 얘지.
얘네 둘이 부호가 바뀌어도 빠져도 a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절편이니까. x 플러스 1이니까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P라는 점이 여기 사이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는 여기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도 알겠지. 그죠? 이해했습니까? 두 개를 빼는 거야. 두 개 빼면 더 해야지. 맞죠? 더 하겠어. 알았어?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저 절대값도 별로 의미가 없고. 알았니? 됐죠? 두 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 나왔네. 그럼 2분의 1 하고 2분의 1부터 쓰고 2분의 1 안 해가지고 틀린 데도 많지. 이러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보자. 이 길이는 또 응? 얘도 또 그 생각이지. 저 사람도 별 수 없겠지. 거리 구하겠지. 얘는 구해야 돼. 이거는 구해야지 이거. 그죠? 여러분들 직선 뭐야? 얘랑 얘 연립하면 되지 않냐? 그죠? 2x 이거 쉽잖아요. x 빼기 a. 그죠? 너랑 만나는 고점이니까 둘이 같다고 두면 뭐야?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뭐 만만한 놈한테 넣어. 난 여기다 넣을래. 두 개 하기 싫어. 그러다 넣으면 빼기 a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해? 또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해? 기울기. 기울기 얼마? 1이면 x좌표 두 개만 알아도 거리가 나오죠. 두 개를 빼서 얼마? 루트 2배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이 길이었으면은 몇 배? 루트 5배를 하시면 되죠. 기울기 2니까요. 봐봐. 지금 이거 못 따라오지. 본인이 얼마나 나태하고 오만하고 게을 넣는가를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기울기 대답이 안 나오면. 알았어? 지금 애가 어려운 이유는 오만방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욕 없고 그런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사실 16번은 응용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 그냥 구하는 거였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어차피 다 이것도 A로 표현됐을 거 아니야. 근데 딱 생긴 꼬라지 봐라. 이거 2차 아니니? A랑 A 곱해져서 2차 함수 꼴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범위가 얘네들 사이에 있대. 범위까지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야기인 거예요. 알았어? 그 다음에 절대값도 아까 해결된다 이야기했습니다. A가 앞에 있으니까요. 그죠? 요 이야기. 왜냐면 이게 절대값인 이유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양쪽. 근데 이쪽은 지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도 벗겨진다. 알았지? 이런 거야. 16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7번은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점을 좀 찍어봐봐. 좌표가 그래도 4,0이랑 3,5면 좀 엔간 괜찮네. 그죠? 좌표를 좀 찍어보면은 세 중선과 길이가 같은 변을 가지는 삼각형을 세 중선하고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그 변을 가진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넓이를 S라고 하자. 그죠? 넓이. 근데 이거 문장만 봐서는 나도 뭐가 머릿속에 확 그려지는 거 없는데 그려보지 않으면.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세 중선이잖아. 중선이 뭔지 알죠? 그냥 중점에다가 그은 선분 길이에요. 그 길이를 가지고 그게 세 개잖아. 그치? 변이 세 개니까. 그 중선 세 개를 이렇게 가지들 세 개를 모아서 삼각형을 만든 거야. 그 중선 세 개가 막대기가 세 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넓이를 걔네들을 가지고 넓이가 안 돼.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 넓이를 S라고 하자. 근데 AB 위에 한 점 P를 잡았을 때 OPA의 넓이가 그 S가 되게 잡고 싶다 이거야.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이건 진짜 넓이를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로 하면 세변의 길이 가지고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 단원에 맞지 않는데. 물론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수원에 나오는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피타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 써서 하는 걸 하긴 했는데 얘는 비율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선이니까 그림 먼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보일 것 같아. 일단 삼각형을 먼저 그려. 그리고 중선 3개 이렇게 그려봐. 그 중점으로 이어가지고. 알지? 삼각형 3개 그려서 이건 비율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냥 중선으로 넓이 만들었으니까 비율. 알지? 그러니까 AB 위에 한 점 P를 잡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알았어? 나중에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거야. 거기를 해결해야 돼. 세 중선과 길이가 같은 변을 가지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알지? 세 중선과 길이가 같은 변을 가지는 삼각형. 거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림에다가 그 삼각형을 만들어봐. 한번. 알지? 삼각형을 이걸 해보라고. 지금 좌표가 뭐야? 4,0이랑 3,5면 여기고 3,4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요 정도 되잖아. 그랬을 때 얘가 A고 얘가 B면은 요 삼각형에서 중선을 3개를 그어. 근데 중선 3개를 였다 그으면 어떻게 되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변을 옮겨봐. 옮겨. 알았지? 우리 넓이 있잖아.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얘 막 몇 배 늘리고 얘 늘리고 막 그지? 얘 줄이고 해가지고 이거 넓이 비율하는 거 그런 것도 막 했었다고. 비슷해. 이것도 지금 삼각형이 막 이상한 데도 생겨도 다 구하잖아. 비율 관계해서. 그러니까 직접 좌표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걸 그려봐야 돼. 예를 들면 니네가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보기 편하게 하면 여기 중선 하나 그었다. 알겠습니다. 뭐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닥쳐. 얘도 좀 혼나야 돼. 얘도 자꾸 오지랖이 넓어요. 자꾸 집에서 진이 부르는데 시리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 한 거 아니야 지금. 너 부른 거 아니야 나 집에서. 자,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중선 일부러 쌤이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 중선,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한 군데서 만나야 돼요. 얘 이름이 뭐니까? 무게중심이니까. 맞지? 이렇게 된 애들이 삼각형이 돼야 돼. 알았니? 그럼 당연히 이들을 조금씩 옮겨가지고 삼각형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 옮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 그리지 말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진짜 넓이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야. 물론 할 수는 있어.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뭐 하려면 하세요. 요걸 구해요. 뭘 써서? 중선 정리를 써서.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걸 몇 번 해? 3번 해. 벌써 안 좋지? 아닌 것 같지 지금? 그리고 3변을 딱 구해놨어. 이렇게 3변 딱 구해놨어. 그 3변 가지고 앙앙앙 써가지고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도 모르겠어. 해봐야 알겠지? 그 넓이를 구해. 어떻게? 수선 내려가지고 x 뭐 이거 빼기 x 해서 이거 제곱 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빼 이거 제곱 해. 이거 길이를 구해. 피타 쓰면 높이가 나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 그럼 이제 넓이가 나왔어. 하겠냐고. 진짜 그렇게 푸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 시험에서 풀면 안 돼. 빨리 다른 거 해야지. 알았어?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도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냐? 그러니까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니네가 고민을 하는 시간만큼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해보라고 하는 게 그려보면 머릿속에 하는 것보다 더 빨라. 알았지? 더 잘 보인단 말이야. 옮겨보자. 알았지? 일단은 얘를 냅두고요. 이 친구 한번 옮겨볼게요. 옮겨볼게요. 진짜 옮길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해됐냐? 옮길 거라고. 그만 알겠지? 삼각형을 만들 거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이렇게.
이거 옮기면 되잖아. 알지? 넌 쫄로 가고, 넌 여기로 가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다 중점이라는 거. 알았지? 중점이라. 그 다음에 이 비율들. 이거 잘 봐. 이게 지금 이렇게 옮겨갈 때 여기도 지금 얘가 무게중심이잖아. 그렇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랑 누구의 비율을 물어본 거지? 얘랑 어떤 삼각형이야? 지금 보면은 어디에다 한 점? AB 위에다 한 점을 잡았죠. 그죠? AB 위에다가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걔는 걔대로 따로 생각해야죠. AB 위에다 한 점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이 넓이 비율하고 같은 비율이 되도록 뭘 찾아라? 점피를 찾아라 이거지.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지금 옮겨지는 게 얘가 이대로 이렇게 옮겨지고 얘가 이렇게 옮겨지는 상태에서 요 넓이를 말하는 건데. 이 넓이. 그럼 이 넓이의 비율을 알았어? 우리 그 아까 내가 여기서 설명한 대로 막 매분점, 내분점 해가지고 원래 삼각형하고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 비율 구하듯이 알았어? 그렇게 구하는 원리대로 해보면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거야 이 삼각형이 직접 여기다가 P를 대충 여기다 찍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OPA인가요? 누가 OPA죠? OPA 쪽이면은 이쪽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지게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맞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되냐면 요 삼각형이지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이 원래 삼각형 OAB랑은 몇 대 몇인지를 찾으면 돼. 알았어? 그잖아. 그러니까 OAB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면 이게 몇 S인지를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니네가 P를 잡으면 되잖아. 그죠? 이 삼각형하고 그래서 P를 이 내부에 잡지 않고 선분에 잡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P를 이렇게 선분 위에다 잡아가지고 나머지 꼭지점이랑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원래 큰 삼각형하고 쟤하고 넓이가 몇 대 몇인지를 찾아내라는 이 말이지. 얘가 만약에 5분의 2였으면은 이 길이도 이 전체 5분의 2가 되게 잡으면 되는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이게 네모가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봐야 어때? 그러니까 이걸 새로 만들면 아까 구한 대로 진짜 직접 구해야 되니까 옮겨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쌤이 샘플로 옮겨 본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걸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옮겨서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무게중심이나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중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조각으로 좀 쪼개가지고 해보면은 될 거야. 넓이가 비율이 같은 것들 해보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18번 17번 15번 아니지 15번 하고 싶게요. 그럼 보자. 15번도 사실 이제 뭐 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지금 15번하고 아까 뒤에도 보니까 두 원이 되게 쉽게 나왔거든. 그치? 15번 그려보면 어때? 얘네들 원이 쉽다라는 게 중심이 같은 직선 X축이나 Y축이 있으면 되게 그림 그리기 쉽거든. 알았어? 얘가 지금 C1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점에다 그리시면 되고 C2는 중심이 K 플러스 2, 반지름이 K입니다. 그런데 작은 원의 뭐 이게 작은지 큰지 모르겠어. C1의 반지름이 2야. 그림을 말이 되게 그려야지. 막 그리지 말고 생각을 해봐. 중심좌표가 K 플러스에 지금 원방의 시험 범위 친구들은 이거 그림이 안 나오면 지금 견적이 안 나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0,0인데 반지름이 2요. 띵킹해. 제발 얘 중심 뭐야? K 플러스 2. 왜 이게 K가 아니라 K 플러스 2가 좀 이상해? 반지름이 K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보이죠? 울라프 나오잖아, 울라프. 눈사람 나오잖아, 지금. 눈사람이 좀 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니냐? K 플러스 2인데. 그지? 그리고 얘가 누구야? K 플러스 2고, 얘가 2고, 원점이고. 여기서 출발. 그럼 이제,
이 문제 한 반 이상이 풀리지 않아. 별거 아니지. 그림 하나 그렸는데 반 이상. 그림이 제대로 나오네. 그래서 그거 계산을, 근데 이게 계산을 할 게 없잖아, 그지? 자, 보자. 삼각형 P51, O2. P가 어디 있는데? C2 위에 있고 1, 4, 5면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P51, O2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알았지? P51, O2.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삼각형 이게 사실 아이디어가 살짝 어디서도 보이면 원래 기하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모의고사 기출 보면은 쌍곡선 파트인데 이등변 삼각형 얘가 나왔는데 우리가 삼각형 누가 이등변이나 그러면은 어느 변이 같은지 모르잖아. 그지?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니네가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있어. 맞지? 그럼 이렇게 이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뭐 초등학생들이 도형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 원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얘랑 얘랑 걔랑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보세요라고 해보면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둘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달라. 물론 정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같은 놈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K라고 했어. 됐죠?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가 그지? 나머지 하나가 요건 거고 둘이 나머지 둘이 같은 거야. 알았냐? 그지? 그럼 걔는 어디 있어? 걔는 어디 있냐고? 꿈속에 있냐 상현아? 아니 원 위에 있는 점이랑 해야 돼. 그 점 어떻게 찾아? 이 학년 애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입식 교육이 됐어. 하도 지랄해가지고. 걔네들은 사실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긴 했는데 이 다음 채워. 같이 나오는 다음 단어. 수성 그으면 수직이동. 알았냐? 어? 잘 봐. 얘가 밑변이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그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어느 점을 잡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방금은 얘가 그 같은 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게 안 됐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자, 얘네 둘이 밑변이고 이렇게 나머지 변이 같은 그러한 이등변 삼각형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시면 거기 있는 모든 점을 이어도 이등변 삼각형이 100% 된다고요. 해봐 이제. 내가 왜 이런 힌트 줬겠냐. 여기가 누구냐? K 플러스 2지. 그럼 길이가 K 플러스 2죠. 그러면 그 둘의 중점을 그지? 이 두 O1, O2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걔랑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곳이 아닐까.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알았니?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원에서 같이 해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와중에 나에 보니까 삼각형 P51, O2의 둘레 길이가 K제곱이래. 그거는 뭐 길이 잡은 다음에 나중에 더해서 그게 K제곱이다 식 세우면 되는 거지 뭐. 그지 않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 자, 첫 번째 케이스. 요거 했다. 어? 아니 이게 지금 어렵냐고 친구들. 이게 K 플러스 2요. 이게 K 플러스. 마무리 니네가 해도 되잖아. 이거 얼마야? K잖아. 반지름 K인데. 3개 더해라고. 3개 더한 게 얼마? K제곱이래. K 구하면 됐죠? 그 다음 또 방금 구한 대로 수직 이등분선 그어. 그지?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그냥 뭐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K예요. 그죠? 이거 K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얼마요? K겠죠. 그럼 이때는 삼각형 세변이 너겠네. 이렇게 둘레고 하면 안 나와. 그지? 이등변 삼각형 구할 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강화. 근데 사실 그려보면 15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게 막 아이디어가 새롭거나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았지? 근데 좀 계산이 들었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나머지 뭐 18번 같은 거. 아니 18번은 그냥 계산 안 해봐도 그냥 좀 더럽게 생겼다. 그냥. 알았지? 쉬었다가 18번부터 할게요. 18번. 원 C 위의 점 P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OQ가 OP분의 6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도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은 올 수도 있어요. 원이 있고 지금은 2학년 애들 많이 쓰고 있거든. 원 접선 해가지고 우리 중3 때 했던 거 성질 있지. 그런 거 막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좌표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곱이 얼마다 그런 거는 나올 수는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얘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자로 그냥 두셔야 돼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두라고. 알았지? 좌표로 둔 다음에 OQ는 뭐야? 그냥 점과 점선의 거리. 순수하게. 알았지? OP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근데 이제 문제는 P는 원 위의 점이고 Q는 그냥 좌표 위의 점이야. 그치? 그냥 좌표평면 위의 점 Q. 자, OQ의 기울기는 OP의 기울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OQ의 기울기랑 OP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있다. 그죠? OP하고 그죠? 우리 두 점들이 기울기 같다는 말은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런 스토리다. 알았어? 일단은 이 원이 지금 어떤 원이야? 중심부터 좀 찾아볼까요? 숫자가 좀 의미 있어 보이는데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2, 2죠? 반지름 얼마야? 2죠? 그러면 빨리 그래야지. 이런 애들은 빨리 해줘야지. 그지? 좌표가 조금 이상하면 모르겠는데 중심 좌표가 2,2인데 반지름도 2라는 건 어떤 원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인 거고.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보자. 원점 여기 있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하고 Q가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지. 그죠? P하고 Q가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P만 원 위에 있는 거고 Q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그어볼까? 혹시 모르는 이렇게 그으면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지. Q도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지? 이런 스토리고. 자, 그 다음 거기서 아직은 좌표에 대한 정확한 건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점 C에 대해서 CQ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CQ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Q가 될 수 있는 점의 그지? 후보를 알아야겠지.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좌표를 원 위에 있는 점을 얘를 쌤이 이제 A, B라고 둘게요. 얘가 P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P를 이렇게 둘게요. P를 A, B라고 두고 이거는 계산을 직접 좀 해야겠다. 이건 도형 성질을 쓰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M, N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얘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P하고 Q가 OP 기울기하고 OQ 기울기가 같다는 거를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어. 그치?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보통 직선 어떻게 표현해? Y는 뭐 MX 이렇게 하는데 M 썼으니까 쌤이 KX 이렇게 보통 쓸게요.
알았어?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AB도 마찬가지고 MN도 마찬가지고 저 비율을 만족하겠지. 알았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B도 KA가 되는 거고 N도 KM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써야 할 조건이 뭐야? 하나 남았지. 맨 첫 번째 나온 거. OQ하고 거기 봐봐. 그 분수 모양을 다시 써보면 OQ랑 OP랑 곱하면 얼마다? 6이라는 얘기죠. 그죠? 직접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OQ 길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Q까지 원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알지? 근데 그게 원 위에 있는 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사실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Q는 원 위에 있을 수가 없어. 이유가 뭐게? 그림에 있어, 힌트가. Q하고 P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원 위에 있으려면은 지금 쌤이 원점을 지난 직선을 그었지. 하나는 Q고 하나는 P여야 돼. 두 점이 다르다고 했을 때. 알았어? 그지? 그때 OP랑 OQ를 곱하면 얼마인 줄 알아? 아니, 얼마 전까지 중3이었던 분들이 이게 안 되나,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제곱이죠. OQ 곱하기 OP는 4가 돼야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6이니까.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 넣어야지. 넣어야 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알았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곱하기 OQ도 루트에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6이야. 물론 얘네들이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맞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 자, B에다가 KA를 집어넣으면 N에다가 KM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두 개로 줄어요. 알았지?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뭔지 알아? 우리가 이제 지금 얘는 쌤이 어떻게 한 거야? 이 직선에다가 각각을 넣었지. 근데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가 X좌표들로만 표현이 되는 거지. 사실 X좌표들만 남고 그죠? 근데 그 X좌표들이 하나는 원 위에 있고 하나는 X 원점 밖에 있잖아. 그 원 밖에 있으니까 별로 이게 영향가가 없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한 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 좌표가 뭐 얘를 기준으로 볼까? 얘랑 얘가 곱하기 상수배란 뜻이에요.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랑은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야. 얘는 얘네들 비율이 같다는 뜻이고 알았어? 직선에 넣었으니까 A하고 B 비율이랑 M이랑 N 비율이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쌤이 1,3 하나 줄게. 1,3 원점 이 P가 이거야. 그럼 OP 직선 OP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좌표는 다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만 대볼래? 연우야 하나만 대볼래? P를 1,3으로 잡았을 때 얘처럼 OP랑 일직선상에 있는 Q점 하나만 대봐. 1,3을 지나거든요. 그렇지. 잘했어. 2,6 같은 거. 무슨 뜻이야? 여기를 곱하기 어떤 상수배를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원 밖에 있는 어떤 미지의 어떤 이런 Q점을 누구로? 원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요 M이랑 N을 각각 A의 실수배, 이거 실수배라고 부르거든요. 곱하기 상수.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K는 여기 K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고 그 K를 이렇게 할게요. 이 K 아닙니다. 여기가 M 대신에 KA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그 비율 그대로 N도 맞춥니다. 따라서 K제곱 A제곱 플러스 K제곱 B제곱.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럼 봐봐. 그러면
K가 나오고, 그죠? 절대값으로 나오겠네, 그죠? 절대값 K가 나오고,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 이렇게 되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 따라서 이 실수는 K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뿔마 저게 되는 거야. 그래서 K 값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얘네들의 뭐 최대값, 최소값 그랬잖아. 그러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K 값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6. 사실은 이 문제는 요거 말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한 직선에다가 x, y 집어넣어서 y좌표로 x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지만 두 점이 나오면 나머지 한 점을 이 점에 곱하기 상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면 k가 이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k가 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이 되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겠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c가 지금 2,2잖아.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CQ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문자가 지금 많잖아, 그지? K가 이런 거야. 어차피 원이 요거잖아. X 마이너스 이제 대입하면 돼. 대입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될 거 아니야. 시간이 그만큼 지금 걸리는 문제. X, Y다 집어넣어. X, Y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누구니? MN이냐, AB냐? 저기 X, Y에 대입할 수 있는 게 MN이야, AB야. AB지. AB 넣으세요. 알았어? 이해됐지? A 잡고 B 잡고 그냥 넣어 보셔도 됩니다. 알았어? 넣어가지고 관계식 만들면 된다. 알았지? (18번이)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은 19번은 좀 곤란한데 19번은 좀 곤란해요 여러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케이스는 뭐뭐 있을까? 침착하게 이거 정리 잘해. 개념 문제다. 우리가 이제 직선들을 봤을 때 케이스가 좀 나눠지긴 해. 직선의 모양에 따라서. 근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뭐 있어? 셋 중에 평행한 게 두 놈이 있거나 아니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지. 그지? 그러면은 그 나오는 직선들 세 개를 봤을 때 절대 평행할 수 없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그죠? 근데 A가 들어있는 놈은 걔네들하고 평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행할 수 있는 기울기가 아니 앞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가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두 직선의 교점 구할 수 있지. 앞에 두 개. 그게 나머지 직선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없어. 알았죠? 그 다음에 20번. 그래요.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얘들아 이게 지금 절대값이 밖에 크게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절대값하고 x-2 숫자도 똑같지 아닌가? 숫자 달라요? 아닌데 마이너스 1이랑 2랑 3이면 저번에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지금 3S고 S고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똑같은 세상에 내상이 지금 그거 말고 지금 요거 이거 숫자 똑같아. 수업 끝나고 다 로비 엎드려 있어. 다 엎드려 있어. 맞은 사람만 집에 가. 한 명인가 두 명. 아니 범위를 안 나눠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답을 냈냐 안 냈냐.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양쪽이 상수고 가운데가 직선 나와. 근데 걷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씌우면 그놈을 접어 올려야 되지. 근데 잘 봐.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2학기 때는 괜찮은데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걸 접어 올리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2학기 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값에 2x 플러스 뭐 4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리라 그러면 이 반에 어느 누구 제발 어느 누구도 이거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2x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는 직선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지? 너무 실망해요 그러면. 알았어? 2x 플러스 4를 그은 다음에 접어 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2번이 머리털 나고 처음에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치자고. 수학 하나도 했어. 수학 하나 안 했어. 여태까지 접어 올리는 거 그렇게 배웠으면 요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면 좋은데 모르겠어. 뭐가 더 빠른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쌤은 둘 다 추천을 해요. 저걸 그래프를 그리고 대신에 이거 접어 올린 것까지 그리고 그다음 이 친구도 접어 올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잖아. 그 직선을 그래프니까 얘는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려놓고 딱 얘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을 그럼 아 얘랑 교점을 구해야겠구나. 그죠? 그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보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구간을 다 나누다 보면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어. 그게 그래프엔 나와. 그러니까 사실 범위를 나누면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꼼꼼하게 할 수 있어. 물론 계산을 틀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알았지? 근데 답안지를 봐보면 분명 범위 나누는 걸 아는 친구들이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되는데 그 중에서 계산을 맞게 한 인간들이 없어. 장난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더 빠른지를 자기가 알잖아. 나는 범위를 빨리 나눠서 정확하게 빨리 풀었어야지 그러면. 아니면 나는 그래프가 더 편하다. 물론 나 같은 스타일의 라인이면 그래프를 그리겠지. 어? 나도 그래프 그릴 텐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이렇게 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면서 안에 절대값 안 했지. 요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왜 놀래? 왜 놀래냐고. 야, 기억 안 나냐고. 세상에 지난 시간에 내가 요거 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절대값 씌웠으니까. 접어 올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됐지. 내가 이거 틀린 사람 이거 하게 한다는데? 그럼 여기 몇 명이 해야 되는 거야? 한 명 빼고 해야 될 텐데.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해야 될 텐데 이거. 알았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저번 시간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는 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 다음에 구간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게 오늘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이거를 두 가지를 둘 다 풀어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 알지? 그 친구는 제가 대학 합격권을 하나 드릴게요. 상호 때 내가 뺏어갈 수도 있어. 알았지? 대학 합격권은 진짜 내가 합격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대학교 총장도 아니고 그런데 책임지고 대학을 보내주겠다 라는 거지. 그 정도의 공부 열정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대학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이랬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그지? 근데 x축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야. 알니? 여기 가운데 나오는 놈이 직선이 나오잖아. 밖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x축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걸친다.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연속. 그죠? 네. 함수가 이게 마이너스니까 양쪽이 상수니까 상수 왔으면 이 점은 그냥 얼마? 2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이잖아. 그지? 그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그냥 이으면 된다고 직선 가운데 건. 근데 바깥에 아직 우리 바깥에 절대값을 안 했어요. 아직은. 알겠습니까? 그럼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수축이 만약 여기 있다. 그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여기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아까 그때 2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y 값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면 돼. 알았어? 이해됐지? y 값이 얼마인지 체크하면 되고 여기 y 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y 값이 음수고 얘가 y 값이 양수야. 그지? 만약에 그러면 가운데 x축이 있는 거고 얘도 음수다 그러면 x축이 위에 있는 거네. 그거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에서 받기 쉬운 거 어떻게 되겠니? 만약에 이 정도 밸런스다. 함수 니네가 y값 비교해보면 알겠지. y값이 이쪽에 더 짧다. 그럼 뭐 음수 값을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려지는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약간 심장 박동처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여기 또 이번에는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잖아. 얘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기울기 일자리. 그럼 저 퍼즐을 졌다가 갖다 옮겨 붙여서 보면 그 중에 누가 더 큰 거? 지금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더 큰 쪽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풀 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쌤이 지금 요 직선 안 구했거든? 안 구해도 돼. 경계선 넣으면 끝난다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으면 끝난다. 이해했지? 그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2 넣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이제 이해됐으면 여러분들 혼자 해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냥 숫자를 먼저 넣어. 그지? 아니, 이건 저번에 했던 거 샘플인 거니까 처음부터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 그러면 값이 나오죠? 그지? 양수는 유분이 나오지? 그럼 그 점 딱 놓고 양쪽은 상수로 찍고 두 개의 직선을 이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일 때 양수였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한 거 어찌? 그지? 그래서 접어 올리는 거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샘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그래프가 더 위쪽인 거야. 지금 보라색보다 위쪽을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어디겠어? 이 부분이네. 만약에 이걸 샘플로 보면. 그럼 나는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눌 때 여러 가지 있었잖아. 그 구간들 중에 사실은 필요한 건 저거 두 개였던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놔두고 연습장 이제 두 장에다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운 대로 구간을 정석대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2에서 3 사이일 때 왜냐면 얘 때문에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로 나눠서 이제 봐보라는 거야. 그리고 식을 쫙 써놔봐. 그럼 니네가 분명히 여기서 연립을 할 때 썼던 그 식 있지? 걔랑 부등식이랑 똑같은 게 나와. 그리고 그 1번, 2번, 3번, 4번의 케이스 중에 해봤더니 해가 없거나 그랬던 것들은 다 저 왼쪽들이었던 거지.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게 더 빨랐더라. 알았지? 그런 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여기다가 절대값에다가 지금 현재는 직선 들어갔는데 여기에 2차 함수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가는 그래프들을 계속 3학년 때까지 만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기다가 쌤 같으면 이제 물론 이 그래프가 지금 얘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3에다가 이제 K를 둔다고 3에다가 K를 둬서 해가 얼마가 되도록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되도록 K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가 K로 바뀌잖아. 얘가 K로 바뀌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것까지 된다는 거지. 알았지? 요거 그러니까 범위 그냥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설명 들었으니까 요것만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그 다음에 21번도 시간이 부족해 했냐? 해봐라. 얘는 아니 제발 서술형 풀 때 내가 분명히 마지막 번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서술형 3개는 항상 객관식을 몇 개 풀었든 상관없이 확인을 해서 시간 배분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응? 지금 문자가 많아서 막 미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얼마나 친절해. 그 1차항 계수가 다 짝수로 돼 있어. 편변식 쓰기 편하라고. 알았지?
판별식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3개 다 써. 알았어? 근데 판별식 모양이 어때? 보니까 순환형이지 않냐? 모양이 패턴이 똑같지. 이 부등식 3개 봐보면 그죠? b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게 지금 알파벳이 돌지 3개가. 모양 똑같은 거 3개가 나와. 그럼 보통 어떻게 해? 방정식도 그렇고 쭈루룩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해보면 모양이 니네가 많이 아는 모양 나와. 이거 쉬워. 아마 이 주관식 3개 중에서 물론 19번도 쉽지만 걸리는 시간으로는 21번이 19번보다 더 빠를 거예요. 답 나오는 속도는. 해보세요 한번. 알았지? 해보시고 우리 그 저번에 내신교재는 그 이제 정과좌표 쪽을 봐야 되는데 정과좌표 쪽에서는